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실습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볼 인공지능은 티처블 머신입니다.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 머신러닝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티처블 머신에서는 이미지, 사운드, 자세 등을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려면 티처블 머신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teachable.with.google.com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Get Started 버튼 누르면 바로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배울 수가 있고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미지 프로젝트, 두 번째는 사운드를 구분할 수 있는 오디오 프로젝트, 세 번째는 포즈를 구분할 수 있는 포즈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스탠다드 이미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면까지 도달하셨다면 클래스 1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레이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강인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거라서 만약에 웹캠이 있으면 웹캠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컴퓨터로부터 업로드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 3장 정도. 물론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의 정확도는 올라갈 건데요. 또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3장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이미지가 많다면 저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정확도는 올라간다.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확보가 됐네요. 이강인 선수의 3장, 손흥민 선수의 3장이 확보됐으면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린 이미지 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웹캠이 아니고 파일로 바꿔서 학습시키지 않은 이강인 선수, 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학습시키지 않았는데 학습시키지 않은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업로드 하니까 이 밑에 이 사진은 이강인 선수야, 이강인 선수 100%야 라는 걸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다른 사진으로 학습시키지 않은 이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 이미지가 좀 부족할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인 선수처럼 학습 이미지가 제대로 좀 돼 있고 아마 이거는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많이 준비해 주시면은 제대로 된 학습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티처블 머신에서 머신러닝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의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를 이용해 자연어 처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표제와 정서, 조정, 카테고리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가 분석을 해주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와 표와 같은 형태로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추럴 랭귀지 AI는 말 그대로 자연어 처리를 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규 고객에는 뭐 크레딧을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른 서비스에 응용하실 거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내추럴 랭귀지를 어떻게 분석해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크롤을 조금 내린 다음에 데모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헤드쿼터인 마운트 뷰에서 구글이 이미 작성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아마 옛날에 구글이 만들어낸 핸드폰을 발표하는 자리에 대한 그런 문구였나 봐요. 그래서 구글의 CEO가 어떻게 키노트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즈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이제 전 로봇이 아니니까 M9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분석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799는 가격이다, 1600은 숫자다, 그리고 구글은 뭐 기관이나 회사 이름이다, 그리고 이 순달 피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 이름이다, 또 시작해서 이 마운틴 뷰는 구글의 본사가 있는 곳의 지역 이름이다 라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센티멘트를 보시면은
이 문장이 어느 정도의 감정선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건지, 왜 여기다가 나쁜 말을 쓸 수도 있고 좋은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주고, 모더레이션 보면은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를 보면은 지금 구글의 아마 새로운 안드로이드 신제품이 되겠죠. 그거 관련되기 때문에 모바일, 텔레콤, 인터넷, 컴퓨터 사이언스, 뉴스 이런 것들의 관련이 컨피던스가 관련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트라이더 API 자리에다가 원하시는 거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 API를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구글의 자연어 처리 엔진에서도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아무래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AI, API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 엔진이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형태소, 개체명, 동음이의어와 같은 결과 및 구분 분석 결과, 의미역 인식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려면 위에 있는 주소창에 주소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창에서 AI, API 데이터 혹은 이 사이트 서비스의 옛날 이름 인공지능 포털로도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언어 분석 기술, 자연어 처리 저희가 구글에서는 해봤었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국어로 뭐 엑소브레인은 어쩌고저쩌고해서 연구개발 과제이다 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 문어가 글로 쓰여진 문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분석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 분석 중입니다 라고 뜨고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줍니다. 엑소브레인은 그래서 단어가 엑소브레인이고 은이 조사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의 단어로 쪼개서 분석을 해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구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어느 단어가 어느 단어와 연관이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너무 이쁘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의미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주고 있고, 분석 결과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이슨 텍스트 키 밸류로 제공까지 하고 있으니 이 인공지능 포털 AI, API 데이터에서 한국어 분석 결과를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어뿐만 아니고 구어, 말하는 언어도 가능합니다. 네, 분석해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분석을 해줄 텐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 맞는 상황에 맞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문어나 구어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입니다. 이미지의 객체를 인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서 어떤 게 사람인지, 어떤 게 훌라후프인지, 공인지, 음식인지 판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예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예시. 만약에 이 사진이 컴퓨터에게 주어진다면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이 메뉴에 이 노란색 앞치마로 입고 있는 사람이 뭐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아까 마찬가지로 뭐가 사람이고 뭐가 랩탑인지,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더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축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미지랑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 배경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저희도 그 중에서 하나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전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분석 시도 버튼을 누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좀 내리시면은 제일 간단하게 Create Smart Cropped Image라는 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웹캠이 있으시다면 웹캠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Take a Photo 버튼 눌러서 저는 아까처럼 Browse for 파일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요 두 번째 이강인 선수의 사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면은 사진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이즈의 사진이 있다면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쓰실지는 이 뒤로 가기 눌러서 돌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해본 이 처음 스마트 크롭드 이미지, 제일 적절하게 이미지를 잘라주는 이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애저의 클라우드 컴퓨터 비전 AI도 저희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AI API 데이터에서도 이미지 객체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의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소창에 보이는 주소에 들어오시면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을 실습해 볼 수 있고요.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쁜 고양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얼마 걸리진 않네요. 그 분석 시각화 모습을 보시면은 고양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디까지가 고양이이고 어디까지가 벤치인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도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람 상태 이해 API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볼 수 없었던 건데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 분이 누워 계시는 것 같네요, 바닥에. 제가 판단하기엔 그랬는데 이 컴퓨터 비전이 판단하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AI API 데이터에서 컴퓨터 비전이 분석을 해줄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누워 있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누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누워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체 검출부터 사람 속성, 얼굴 비식별화부터 그리고 동영상 인식 기술까지 한국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비전과 전자통신연구원의 AI API 데이터에 있는 컴퓨터 비전 중에 여러분들께 적절한 걸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형 AI API 데이터 실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미지를 제작해 볼 텐데요. 인공지능 이미지 제작은 라임와이어라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제작해 줍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임와이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limewire.com이나 검색 엔진에서 라임와이어를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Create in AI Studio를 눌러서 인공지능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be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프롬프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강아지가 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Dog on the Moon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Generate 버튼 누르면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태까지 생성했던 여러분께서 이미지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걸리겠죠. 네, 생성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크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업스케일해서 이미지를 더 나은 이미지로 바꾸거나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전의 이미지 같은 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캐런도문에서 고양이가 달에 있는 모습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 상단에 프롬프트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을 다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와이어가 이미지를 제작해 준다면 구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롬프트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매진 비디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서비스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직접 실습해 볼 순 없지만 프롬프트에 맞게 제작된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큰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수는 없겠지만 구글이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맨 첫 번째 화면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들은 전부 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냥 만들어낸 영상은 아니고,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팬더 taking a selfie 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계속 동영상이 바뀔 텐데, 바뀌는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려서 어떤 프롬프트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살펴보신다면은 참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진을 넘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프롬프트만으로 기술들이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틱톡이나 릴스 같은 영상도 저희가 사람이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이 최신의 기술을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또 이 이미징 비디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실시간으로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이미징 비디오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구글의 바드는 비교적 최신의 인공지능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바드를 사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공지능은 구글의 바드입니다. 아마 챗GPT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바드를 준비하는데요. 바드는 아직 실험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라는 곳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실습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프롬프트는 그렇게 좋지 않은 사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와 같이 모호한 추상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론을 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고전파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부터 굉장히 많은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주는 것보다는 경제학 전체 전반에 대한 내용이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프롬프트를 하실 때는 이 프롬프트 자리에다가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 알려줘처럼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경제학 전반에 대한 모호한 답변을 해줬다면은 이번에는 구글의 바드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챗GPT와 바드 등의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같이 써보시면서 답변을 비교하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의 바드는 미국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네이버의 클로바 인공지능이 적합할 수 있겠죠. 하이퍼클로바 X라고 이름 붙여진 인공지능을 사용해 오면서 미국의 챗GPT와 그리고 바드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바 X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던 챗GPT나 구글의 바드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유롭게 대화해 보세요 라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한국형 AI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벚꽃이 언제 개화해? 라고 질문을 할 텐데요. 벚꽃이 언제 개화해? 라는 질문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장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라는 답변을 해주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벚꽃의 개화 시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장소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장소에 따라서 3월부터 4월 상순이라고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형 AI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는 언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구글의 바드나 챗GPT보다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을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하네요. 서울의 개화 시기랑 전국의 개화 시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남쪽 지역이 먼저 피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를 한국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라는 거 석촌호수, 남산의 서울타워 등의 정보는 이제 한국형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인공지능 중에서 한국형 정보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네이버의 클로바 X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클로바 X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들에 대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 왔고 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습을 해보셨다고 해도 나중에 또 해당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신다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